풍산자 반복 수학하고요. 네, 67페이지고 함수 세 번째 시간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일단 처음에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은 다 당연히 여러분들 수능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꼭 나오는 것들은 끝까지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개념 박스 보시면 역함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읽었을 때 조금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함수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말 그대로 역이 이제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어로도 인버스라고 하는데 그냥 거꾸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라고 적혀 있죠. 거기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1대1 대응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건 이제 유형서에서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역함수는 1대1 대응이다라는 거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게 좀 중요해요. 자, 그런 걸로 먼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역함수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여기가 A, B, C, D라고 있는데 D가 있으면 안 되죠. 자,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이 B로 갔어요. 그리고 2가 C로 갔고 3이 A로 갔습니다. 자, 그럼 화살표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함수는 뭐냐면, 자, 1일 때 B가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표시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F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냥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의 B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값이 1입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F1 값이 B여서요. 자, F1이 B로 갔어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역함수니까 방향을 제가 거꾸로 돌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1로 가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B에서 1로 가는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렸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방향을 거꾸로 했으니까 그거를 역함수라고 할 겁니다 라는 거고요. 자, 이 개념이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 과정에서는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역함수는 말 그대로 화살표 반대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역함수, 밑에 역함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보시면 마지막에 x는 fy의 꼴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x의 표시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쪽에 x만 남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되게 강조할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자리 바꾸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일단 한쪽에 x만 남도록 정리를 하는 거예요. x만 남도록 정리를 해요. 네, x만 남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한 다음에, 정리가 끝난 다음에 x랑 y를 자리를 바꿔주는 건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학생들이 그냥 무조건 x, y 자리만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문제에서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67페이지 개념 박스에서 보실 거는 그림 있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F 역함수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역함수는 방향을 반대로,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할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67페이지 밑에 문제를 보시면요. 자, 35번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 대응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35번에 1번을 보시면 지금 공역에서 D가 남아버리죠. 자, 1대1 함수는 공역이 남아도 됩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공역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1대1은 맞아요. 1대1은 맞는데 1대1 함수는 가능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죠. 1번 그림으로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서로 제가 1대1은 서로 다른 x에 서로 다른 y다라고 한국말로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x에 서로 다른 y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2번 그림을 보면은 네, 정의역에서 2랑 3이 있는데 둘 다 b라는 치역을 동시에 가지죠. 서로 다른 y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대1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요. 1번 그림에서는 1대1 함수는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고, 2번은 1대1 자체가 아예 안 돼요. 1대1 함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서로 다른 x에 서로 다른 y니까 1대1 가능하죠. 1대1 함수 됐고, 자,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은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36번이에요, 여러분. 자,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가 1대1 대응은, 1대1은 어떤 선을 긋는다 그랬냐면은 가로선을 긋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선이요. 그래서 그 밑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랑 같은 표현은 1대1 대응이다. 또 같은 표현은 y는 k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y는 k 밑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가로선.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림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위에 있는 네 가지 그림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1번밖에 없죠. 어떻게 가로선을 긋든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이거는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넘어가서 68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함수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화살표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해되실까요? 화살표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할 건 아니고, 이제 37번을 보시면 그림에 x가 있고 y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 f 역함수 2를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 4라는 값이 있고 정의역이 있고 공역에 2라고 해서 치역이 있는데, 자, 여기 화살표 이렇게 쭉 갔어요. 4에서 2로 가는 화살표가 같죠. 그럼 역함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꾸로 와야 된다고요. 화살표가 거꾸로 오는 게 역함수잖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1번에서 뭘 물어봤냐? f 역함수 2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린 당연히 여기 2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2에서 화살표를 거꾸로 보내면 어디로 가냐는 거죠. 네, 4로 가는 겁니다. 여기 4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4로 갑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거꾸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 밑에 5가 있어요, 여러분. 정의역에 5가 있는데 5에서 자, 치역이 4래요. 그래서 5에서 4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함수예요. 근데 역함수는 그럼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에서 f 역함수 4라는 거는 값이 얼마입니다 해야 돼요? 5라고 하면 되는 거죠. 화살표를 거꾸로 돌린 값이요.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거꾸로 돌렸다라는 게 역함수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37번 그림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38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38번, 39번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 38번, 39번이 사실 역함수 계산의 기초입니다. 네, 역함수 계산의 기초예요, 여러분. 38번, 39번, 네, 40번까지요. 역함수 계산의 기초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기초예요. 38번을 먼저 볼 건데, 자, 1번문에서는 fx가 주어졌어요. fx를 4x-5입니다 라고 주어졌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러냐면은 f 역함수 3을 찾으래요. 자, f 역함수 3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그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거 딱 하나만 암기하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요, fa가 b다 라고 되면은 f 역함수 b는 a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위에서 그림에서 다 확인한 건데, 그거를 마치 제가 그냥 공식처럼 뭔가 있어 보이게 문자로 적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자, 자리 바뀌면서 역함수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가 바뀌죠. 자, b랑 a랑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38번 문제에서 뭘 원하는 거냐면 f 역함수 3을 원한대요. 근데 보통 제가 이거 할 때 이제 이 문제처럼 그냥 문자 a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a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fa가 3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유는 뭐냐면은 주어진 건 fx잖아요. fx니까 우리는 fx 형태에 맞추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용해서 네, 바꿔주는 거죠.
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FA가 3입니다 라는 거니까 결국 A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4A 빼기 5가 3입니다. 그러면 이제 A가 2입니다 라고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던 이제 A 값은 2입니다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통 이거 할 때 세모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에서 보통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세모 같은 거 써버리고, 그래서 그냥 F 세모는 3입니다 라고 해서 세모 값을 구하는데, 네, 제가 간혹 습관적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역함수를 외워줄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네, 이게 조금 자유자재로 돼야 여러분이 문제 풀기 편해져요. 자,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주어진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라고 주어졌고요. 이 문제는 여전히 원하는 게 f 역함수 3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면 fa는 3이 되는 거죠. 자리 바꾸고 역함수 뗀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FA는, 이제 FA라는 거는 A 자리에, X 자리에 A가 대입이 되는 거니까 2A 더하기 7이 3입니다. 그래서 A는 5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A 값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아, A가 5가 아니죠? 또 이러네요, 제가. A는 2가 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자, 이제 다시 옆에 보시면 39번 또는 40번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40번은 이제 미지수가 있다라는 것 뿐이고, 39번을 보시면 fx가 주어졌어요. 5x-2라고요. fx가 5x-2라고 주어졌고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f 역함수 a가 1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f1이 a가 되는 거죠. f1이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fx 자리에 x에다 1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 빼기 2가 a입니다 하고 그냥 a가 3입니다 하고 끝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린 공식 같은 이런 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역함수의 계산 과정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네,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다시 3번도 볼게요. 39번에 3번을 보시면 f 역함수 a가 1이래요. 그러면 이제 f0은 a가 되는 거겠죠. 되실까요?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게 a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0번이요. 40번은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a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식 자체에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그 미지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2입니다 라는 건데, 네, 계속 동일한 거 사용할 겁니다. f2는 마이너스 1입니다 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f2니까요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값은 3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볼게요.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또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a가 되죠.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fa가 b이면 f 역함수 b는 a입니다. 자리 바꾸고, 네, 역함수 붙여준 거예요. 이 식 하나 외우시는 거예요. 이 식 하나 가지고 계산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수능 끝날 때까지 나오는 공식이에요. 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보통 이런 순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FB가 A이다 라고 주어지면 그럼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돼요. FA는 B입니다 해서 그냥 위아래 바뀐 식일 뿐인 겁니다. 네, 비교해 보시면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 뿐이지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68페이지의 계산 문제들 확인이 된 거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69페이지에서 또 계산 문제들을 볼 건데요. 자, 41번을 보시면 이제 미지수가 둘 다 붙어 있죠. ax 더하기 b. 자,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41번의 문제 조건들을 보시면 두 개씩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라는 거는 식이 두 개라는 거고, 이유는 네, 문제에서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41번을 문제를 보시면 fx를 ax 더하기 b라고 주어졌어요.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고, 자, 1번을 보시면 f 역함수 2가 1이고요. 아이고.
역함수 2가 1입니다. 자, 그리고 f 역함수 6이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밑에다 바로 쓰는 거죠. f1은 2입니다. f2는 6입니다. 자, 그리고 대입할 겁니다. f1은 a 더하기 b죠. 그게 2입니다. 그리고 f2는요 2a 더하기 b죠. 그게 6입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a값 b값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 공식만 계산 과정은 이것만 쓰는 겁니다. 네, 이 과정만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근데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3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그냥 f를 대놓고 줄 때도 있어요. 네, f-3은 1입니다. 자, 그리고 f 역함수 3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돌리면 되죠. f-2는 3입니다. 자, 그리고 f-3이 1이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입니다 해서 a값 b값 확인해 주시면 되죠. 문제는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역함수 구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한쪽에 x만 남기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개념 박스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x만 남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42번 문제는 자, 1번을 보시면 한쪽에 제가 x만 남겨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 빼기 3이니까 일단 x만 남기려면 양변에 3을 더해서 넘겨버리세요. 그래서 2분의 1 x가 되고요. 자, x만 남기려면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2y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에 x만 남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x랑 y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x 더하기 6이 되고 y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자리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리 바꾸는 겁니다. x랑 y 그냥 그대로 자리 바꾸는 거예요. 네, y 자리에 그냥 x 대입, x 자리에 y 대입, 그냥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그냥 x랑 y 자리만 바꾸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통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질문을 보통 많이 받게 되거든요. 자, 직선이잖아요. 지금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는 애초에 자리 바꿔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헷갈려해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자리 바꾸게 되면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y만 남기러 가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3은 2분의 1 y이고 2를 곱하게 되면 2x 더하기 6은 y가 돼서 어차피 같습니다. 같긴 해요, 여러분. 같긴 한데 이거는 언제만 된다고요? 1차 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함수일 때는 이게 안 먹힙니다, 여러분. 1차 함수만 가능한 건데 학생들이 이제 이게 편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 돼서 쌤 이게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세요. 일단 x만 혼자 놔두세요, 여러분. x만 혼자 놔두고 그 다음에 x랑 y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랑 y 자리 바꾸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2고요. 자, x 혼자 놔두자 그랬잖아요. 그럼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은 x. 이런 식으로 x 혼자 남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겁니다. 이 순서를 딱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편해져요. 네, 편해집니다. 자, 4번이요. 1차 함수가 아닌 것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 y는 x제곱. 자, 근데 범위가요, 여러분. 정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치역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x만 혼자 놔두자 그랬잖아요. 네, x만 혼자 놔두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자, 원칙은 풀마 루트 y입니다. 근데 지금 범위를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러고 나면은 x가 혼자 남은 거 맞죠? 그러고 나서 자리를 바꿀 겁니다. 그럼 루트 x는 y입니다가 될 건데,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 x랑 y를 자리를 바꿨잖아요. x랑 y를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시면 치역 있죠? 요 치역의 범위가 x랑 y를 자리를 바꿨으니까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의 범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x랑 y를 자리를 바꿨으니까, 자, 원래 함수에서는 치역인데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의 범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걸 확인한 다음에 함수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실 때는 y는 루트 x입니다 쓰시고 정의역의 범위를 써줘야 되는데 이 범위는 네, 원래 있던 치역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x, y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 이 범위 때문에 질문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일단 순서에 먼저 집중을 하세요. x만 혼자 놔두고 x, y 자리 바꾼다. 일단 거기에 먼저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범위는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만들 거니까 일단 범위가 이해가 되는 학생은 바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가 잘 안 돼도 네, 이거는 반복하면서 이해가 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역함수 어려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5번이요. 5번을 보시면 y는 2x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치역의 범위가 역함수한테는 누구로 간다고요? 정의역이 된 겁니다. 자, x만 혼자 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y 빼기 1은 2x제곱. 자, 2로 일단 나눠야 되죠. 2분의 y 빼기 1은 x제곱.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울 겁니다. 자, 원래는 풀마가 나와야 되는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0보다 큰데 크거나 같은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x 혼자 놔뒀죠. x 혼자 놔뒀으니까 자리 바꿀 겁니다. 자, x 혼자 놔뒀으니까 자리 바꾸게 되면 루트 2분의 x-1은 y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의 범위를 확인하러 가는데 정의역의 범위는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다시 쓰게 되면 루트 2분의 x-1입니다가 될 거고, 이 x의 범위는 1 이상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범위는 일단 혹시라도 이해가 안 돼도 네, 반복하면서 제가 되게 만들 거니까 일단 역함수 만드는 형태, 그 형태 만드는 순서 좀 집중해 주세요. x만 혼자 놔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셔야 네, 저랑 대화가 되게 돼요. x 혼자 놔둔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70페이지 보면은 역함수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함수의 성질인데 이제 외울 거는 별로 없고요. 근데 조심할 게 좀 있어요. 외울 건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집합에서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붙이면 원래 집합으로 돌아오잖아요. 같은 논리로요, 여러분.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 씌우면 원래 함수가 될 겁니다. 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숫자에서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a 곱하기 a분의 1 하면 1 되죠. 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합성하게 되면은 그냥 항등함수, i라는 건 항등함수예요, 여러분. y는 x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함수끼리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개념 박스에서는 4번 그림이에요, 여러분. 개념 박스에서는 4번 그림이고요. 자, 합성을 한 다음에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붙이게 되면 이거 순서가 변합니다. 이거 순서가 변해요, 여러분. 네,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붙이게 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말고는 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라는 건 결국 교환법칙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건데, 네,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개념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3개짜리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 3개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3개짜리 순서 다 바뀝니다. 네, 3개짜리도 순서 다 바뀝니다. 요 정도까지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네, 요 정도까지만 좀 조심할 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네,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떼놓은 건데, 자,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는요. fgx다 라고 되면은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갖고 있대요. 네, 어떤 값을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 f 역함수 세모는 gx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3번 동그라미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fa가 b다 그러면은 f 역함수 b가 a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A 전체인 겁니다. 이게 A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A로 보시는 거고, 합성함수지만 함수 전체를 A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FA가 B면은 F 역함수 B는 A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에 들어있는 형태가 함수의 형태일 뿐인 거죠. 네, 이걸 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유형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지만, 이제 3번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1, 2, 4번은, 1, 2번은 네, 좀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고, 4번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순서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하적이라 그러겠죠? 그 그래프에 대한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 줄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로 물어보는 거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날 때 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형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네, 그림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림은 y는 x에 대해 대칭인가 보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들 보시면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돼서 이제 그 성질들 말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건데, 문제가 또 이렇게 빡빡하게 있으면 학생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요. 43번의 첫 번째 문제고요. G 노트 F에 역함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입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순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자, G 역함수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G 역함수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G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치역이 1이면 화살표가 어디서 와요? 2에서 오는 거죠. 화살표가 2에서 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려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 F 아니고 G예요, 여러분. G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2에서 1로 화살표를 쐈어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역함수는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가야 되죠. 그럼 이제 1에서 2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 거꾸로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식은 그럼 F 역함수 2가 남은 거죠. 자, 같은 논리로 보자면은 이제 F라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네, 교재 F라는 그림을 보시면 네, Y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Y 값이 2가 되는 거에서 화살표를 봤더니 어디서 쏜 거예요? 1에서 쏜 거죠. 역함수니까 그 화살표 거꾸로 따라가서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이제 합성함수가 되는 게 있고, 합성함수가 되게 되면 순서가 변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확인해 주시고요. 옆에 이제 44번을 보시게 되면 네, 함수 2개 주어지고 네, 3개짜리 갖고 심지어 이제 5번, 6번은 4개짜리인데 이거 다 사라져요, 여러분. 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fx 보시면 x-3이고요. gx는 3x 더하기 5예요. 그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f 역함수 그다음에 도트 f 도트 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 사라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문제에서 죽여버리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 남는 거는 그냥 G1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G1을 넣으시면은 3 더하기 5니까 8입니다. 라고 그냥 이걸로 끝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G 도트 F 도트 F 역함수. 그리고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지게 되고 G2만 남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G 역함수랑 G랑 사라질 거고 그럼 F5만 남죠. 그럼 4번도 F4만 남죠. 네, 그냥 5번, 6번만 그나마 합성함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5번을 보시면 4개짜리라고 그냥 보지 마시고 역함수 F 그 다음에 G 도트 F 거기에 3이 있어요. 얘 어차피 사라집니다. 네, 2개 붙으면 순서랑 상관없이 사라져요.
사라졌고, 그러니까 순서랑 상관없다는 거는 F 역함수 F든 F랑 F 역함수든 네, 자리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 둘을 지운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붙어 있으니까 지워놨고요. 그러고 나면 남은 게 GF3. 네, 그냥 합성함수 하는 거죠. 그래서 F3 같은 경우는 0이 나올 거니까 그럼 G0일 거고요. G0은 5입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죠. 자, 6번도요. F, G, 그 다음에 G 역함수 G, 그거의 마이너스 1. 자, 붙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붙어있는 거는 사라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남은 거는 F 노트 G의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F G 마이너스 1이니까 G 마이너스 1은 네, 2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2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그냥 네, 성질 사용하는 거 별로 복잡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역함수 알고 있던 거에서 그냥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도 넘어가서 71페이지 보시면 45번, 46번 모두 다 그냥 성질 사용해서 함수값, 역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값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네, 계산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71페이지 45번 볼게요. fx 주어졌고요. gx도 당연히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래 놓고 첫 번째의 f 역함수 도트 g의 다시 역함수. 자, 이거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역함수 풀어줄 때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얘한테는 다시 이게 붙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1이 남아있는 거고요. 자, 순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좌우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두 개 붙게 되면은 다시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G 역함수의 F1이 되는 거고요. F1은 1입니다. 자, 그럼 남는 게 G 역함수 1이죠. 자, 이 값을 그냥 세모라고 한다면 G 세모는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X자리에 세모가 들어갈 거니까 세모 빼기 1은 1입니다. 그래서 세모는 2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세모 구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온 게 여기잖아요. 여기로 왔고, 그럼 얘가 그냥 문제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문제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은 2입니다. 그러고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꾸 저는 세모가 익숙해서 그런 건데, 보통 네, 시험 때 세모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문자 보통 A 같은 거, A나 K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 네, 상수 취급이니까 A나 K 같은 거 많이 쓰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네, 5번 볼게요. 5번이요. 자, 같은 함수에 대한 거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순서가 상관은 없겠죠. 자, G 역함수, G 역함수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학생들이. 근데 같은 함수에 역함수가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이건 단계별, 그러니까 두 번 하면 돼요, 여러분. G 역함수 3이 세모입니다 라고 하면 G 세모는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GX가 문제에서 주어진 GX가 X 빼기 1이니까 세모 빼기 1이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모는 4입니다 로 끝나면 되는 거죠. 자, 누가 4인 거냐면요, 여러분, 얘가 4인 거예요. 즉 우리 이거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G 역함수 4입니다 로 하면 되죠. 자, 세모 썼으니까 그냥 K라고 써볼게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우리는 GK는 4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러 갈 거고요. 그럼 K-1이 4인 거니까 K는 5입니다 하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유는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우리 이거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인 거니까 그냥 K가 5입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6번 푸는 과정은 동일한데 이제 네, 중간에 함수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45번에 1번을 보시면
F 도트에 F 도트 G, G 도트 F 도트 F. 자, 요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 안에서 F 도트, F 역함수, G 역함수, F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를 정리할 건데 이게 순서가 변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 사라지죠. 네, 사라지게 되고 남은 거는 G 역함수 F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성질들을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F 도트 그리고 괄호 열고 F 도트 G에 인버스 있을 거고 F 3. 자, 그럼 이거는요, F 도트 G 역함수 F 역함수 도트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 순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F랑 G 역함수에 대한 3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질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 풀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가서 72페이지 보시면 47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47번에서 이제 식을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조건식을 하나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과정은 다 동일한데 이거 부분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G 도트 F의 X가 X입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좀 처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G랑 F랑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 역함수가 F라는 거고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F 역함수가 G입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GFX는 X입니다 라는 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좀 다시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GA가 B입니다. 그럼 우리는 G 역함수 B가 A입니다 라는 거를 계산 과정에서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A라 그러고 얘를 B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G 역함수 B는 A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아이고. G 역함수 B는 A입니다 라고 쓸 건데, 그 B 자리랑 A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B 자리에 들어있는 애가 X인 거고요, A 자리에 있는 애가 FX인 겁니다. 자, 그래서 G 역함수가 F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만났을 때 둘이 역함수 관계이구나 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그냥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확인은 하겠지만 문제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G 역함수랑 FX랑 같습니다. G 역함수랑 FX랑 같습니다 라는 거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F 도트 G 역함수 도트 F 역함수인데, 자, 우리가 확인한 건 이거잖아요. G 역함수가 F입니다 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G 역함수 자리에 그냥 F 써도 되는 거죠. 여기 G 역함수 자리에 그냥 F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원래 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얘가 사라지죠. 네,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거는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그냥 F2만 남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이요. G 역함수 도트 F 도트 G F 역함수 G가 있는데요, 이번엔 -3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G 역함수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F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F, 그다음 F 역함수 G. 근데 어차피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G-3만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보시면 48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합성함수에서 했던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y는 x가 주어진 이유는 x축에 좌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x축의 좌표 확인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x축의 좌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y는 x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똑같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y는 x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d도 마찬가지죠. d도 여기에서 쭉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d가 될 거고요. 자, c도 여기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c. 자, b도 여기서 떨어져야 되니까 b. a도 여기서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a. 이렇게 다 확인해 놨습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1번 문제 보시면 f 역함수 f c입니다. 자, 그래서 f 역함수 c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럼 일단 이 안에서부터 해결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거 할 겁니다. 세모. 그래서 f 세모가 c입니다 라는 걸 쓰는 거죠. 자, 그럼 결과물이 C가 나오려면 과연 어떤 값을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거죠. 결과물이 C라는 건 여기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자, fx에 과연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B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모는 B가 되는 겁니다. FB가 돼야 C가 나옵니다. 라는 거죠. 되실까요? 그래서 세모가 B가 되는 거예요. 세모가 누군데요? 얘가 세모잖아요. 자, 그럼 이거의 결과물은 F 세모, 그러니까 F 세모니까 FB가 되는 거죠. 그래서 FB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면은 역함수죠. 죄송해요. 역함수, F 역함수. 자, 그럼 여기도 역함수죠. F 역함수 B가 되는 거잖아요. 자, F 역함수 B를 또 세모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F 세모가 B가 되는 거죠. 이번엔 B가 되는 값을 찾으러 갈 겁니다. 과연 누가 돼야 B가 됩니까? 라는 걸 확인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A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자, FA가 B가 되는 거니까요. F 역함수 B는 결과적으로 A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 그냥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안에서 여러 번 해주는 거고요. 그걸 뭐 저처럼 세모로 쓰든 K로 쓰든 그건 이제 네, 문제 푸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개수만큼 여러 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볼게요. 3개짜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4번입니다. 아이고. 4번입니다. F, 거기에 역함수 D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요. 네, 어차피 다 같은 함수니까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안쪽에서부터 하는 거죠. F 역함수 D. 자, F 역함수 D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과연 누구야? 그러니까 F 세모가 D가 되는 거잖아요. 과연 뭐가 D가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D 있죠. 이게 fx랑 만난 점. 네, 이게 세모가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세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식은 f 역함수, 자, 그 세모 자리에 이제 c가 들어간 거고요. 자, f 역함수 c가 나오고 싶다. 그럼 또 세모가 되면 f 세모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물이 c가 나오는 거는 과연 x 값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쭉 보시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f 역함수 b가 되는 거고요. 자, f 역함수 b가 됐다는 얘기는 또 이걸 확인하는 거겠죠. 슉 내리면은 결과물은 a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그림에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x축의 좌표 또는 y축의 좌표를 y는 x를 이용해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73페이지고요. 자, 이제 73페이지에 보면 49번 문제는 그림 그려보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일단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y는 x에 대해 대칭입니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겠죠. 그래서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여러분 좌표 2개만 있으면 그릴 수 있습니다. 좌표 2개만 있으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함수식이 2x 더하기 1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절편만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0인 게 될 거고 y 절편은 0,1이 되겠죠. 자,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냥 xy 자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좌표 두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좌표표면 그리고 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있던 직선은 요 빨간 선이 될 겁니다. 두 개를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쭉 두 점을 그냥 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여기 원래 빨간 직선이 될 거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연장할게요. 슉. 자, 그 다음에 역함수가 이제 결국 파란 직선이 요 파란 점들이 이은 직선이 될 겁니다. 쭉 갈 거고요. 얘도 조금 더 연장하면은 슉 와서 여기서 만난다. 자, 이런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작게 그릴 거였네요. 여기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오히려요. 그러니까 직선은 점 두 개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냥 y는 x에다가 점 두 개 대칭시켜 놓고 문제 푸시면 되는데, 이 교점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실제로 이거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자, x만 혼자 놔둬야 되죠. 그래서 y 빼기 1은 2x. 자,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y 빼기 1. 그래서 x 혼자 남았죠. 자, 그래서 이거도 다시 정리해 주시면 x, y 이제 자리 바꿔주시면 y는 2분의 x 빼기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교점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2x 더하기 1이랑 2분의 x 빼기 1이랑 방정식을 풀 거고요. 그래서 4x 더하기 2는 x 빼기 1.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3입니다. 3x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을 아무 데나 대입하셔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좌표 확인한 거 있죠? 이 좌표 확인한 거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원래 함수가 있잖아요. 원래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생겼어요. 역함수를 생겨서 그려봤더니 거기서 만나는 점이 있더라. 만나는 좌표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만나는 점의 좌표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히려 지금 49번 문제에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형서 가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거고, 그게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제 유형서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바로 보시면 50번 문제 있죠. 그래서 함수 fx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는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시면, 실제 역함수를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 만들어도 되는데, 아이고 1번입니다. 근데 실제 그걸 매번 만들 수는 없거든요. 만들기 좀 어려운 함수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랑 둘이 만난다라는 거는 어디서 만난다라고요? 둘이 만난다고 하면 y는 x 위에서 만날 겁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는 얘네 두 개로 그냥 방정식 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f랑 f 역함수는 만난다 그러면 y는 x 위에서 만날 거니까, 그럴 거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얘네 둘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x-4랑 x랑 연립해서 문제를 풀자. 그럼 x는 4가 나온다. y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4가 나와야 되죠. 교점의 좌표는 그냥 4,4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하는 겁니다. 자, 5번이요. 원래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6이래요. 자, 그러면 만난대요, 역함수랑. 그래서 얘랑 x랑 만난다, 이걸 쓰겠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x랑 만날 거다,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여기에서는 x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자, 문제 조건을 보시면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은 3,3입니다 라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y 값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많고 이 부분을 오히려 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49번도 물론 문제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는 과정에서 y 결국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면 y는 x에서 만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y는 x랑 연립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내용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하단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은 자, 1번 동그라미는 네,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네, y는 x에 대해 대칭이더라 라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네,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약에 만난다면 그 교점의 좌표는 누구랑 만나는 거랑 같다? y는 x와 네,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역함수는 마무리되고 함수 전체에 대한 네, 기본 개념을 같이 확인했고요. 네, 페이지가 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네, 늘 그렇듯이 다 풀어주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꼭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네, 조금씩 잊었던 부분들도 되살아나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정리가 돼요. 그래야 또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네, 꼭 다 풀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